당장수와 톡톡톡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번엔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변 대표, 지금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이야기하면서 일주일째 침묵을 하고 있고, 위안부 공관위 위원장은 뭐 대겨 날리겠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날리겠다라는 거 아직 방법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더민주 당명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문재인 당이라 그러는데 이런 방식으로 날리지 않고 속가내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컷오프를 통해서 현역을 날리고 광역시마다 이 3개씩 한 48개 정도는 전략공천 하겠다는 입장은 지금 전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 공천이 지금 유령당원 안심번호 유령 번호 이런 게 터졌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터졌어요. 근데 조선일보가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웠다 안 가네 이러는데 왜 조선일보가 총대를 매겨갖고 또 김무성 대표는 조선일보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하면서 화를 냈어요. 조선일보에 대한 배신감을 토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이가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력 내막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확하죠. 예. 정확하고 제가 수도 없이 한 달 전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자유총연맹 선거가 예. 이제 있었단 말이죠. 이제 25일. 김경재 특보가 됐는데 예. 이미 언론에 보도 나갔듯이 이게 바로 친박과 친김무성의 대리전이었다고 보도들이 많이 됐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선거를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김무성 조직과 싸웠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부산 경남 쪽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결과가 저는 새누리당 경선에 아주 시금석이 된다고 보는데 표차가 205표 대 163표. 야, 옛날 같으면 청와대나 정권에서 이렇게 내놨으면 상대가 안 하고 그냥 그만둘 건데 그걸 갖다가 경선을 해서 그것도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는데 그렇게밖에 안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른바 대구 경북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진박이요 하고 해집고 다니는데 자, 지금 있는 정치신인 진박과 김경재 특보가 이 처지는 비교가 안 돼요. 김 특보는 현역인 허준영과 붙었지만은 허준영 현 총재가 갖지 못한 프리미엄을 엄청 얻고 선거 치렀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이 12월 31일 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홍보 특보입니다. 정확한 이 표현은 31일 날 그만두고 바로 1월 달에 자유총연맹 선거를 출마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직 특보가 나간 거예요.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에 출마했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 때는 이동복 씨와 허준영 씨가 붙었는데 이동복 씨를 박근혜 정권이 민다는 말이 돌았지만은 이게 막 논란을 일으키면서 좀 애매했다고 해요, 자체가. 근데 이번에는 현직 특보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논란이 필요도 없어요. 진박이라고 찍어줄 필요도 없어요. 최경환 부총리처럼 이 사람은 진박이에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 이게 다 열렸습니다. 이 대의원들한테. 이 자총은 대의원 선거거든요. 456명에. 더군다나 이분은 홍보 특보할 때 청와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종편은 자유자재로 나갔습니다. 방송은. 그렇죠. 자기 원할 때 나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특보를 그만두고 실제로 자유총연맹 선거를 뛰는 과정에서도 TV 다 나갔습니다. 왜? 지금 북폭이 터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고 선거 전날도 나갔을 정도예요. 이건 허준영 총재는 TV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맞죠? 한 번도 못 나갔죠. 네, 그렇죠. 그럼 미디어에서 완전히 압도했고 또 하나는 김경재 특보는 원래 이 통신당 김선동하고 싸울 때부터 이 장애보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장애보수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박성현 주필부터 신혜식 대표, 여기 황 소장님, 그리고 최대희 대표까지 다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이거는 진박하고는 안 돼. 진박은 장애보수하고 연결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수활동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몇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그러다가 검찰도 또 수사.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죠. 예, 저기 코레일에 사장으로 허준현 사장이 있을 때 용산 개발건으로 거기 허준현 사장 척건을 다 뒤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심을 떠나서 허준영 씨가 연임을 해도 결국 검찰 수사로 또 물러나겠구나. 그래서 엄청난 경고가 들어간 거예요. 허준영 쪽에다가. 더군다나 허준영 총재가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해가지고 선관위와 총재 직무대리를 자기 마음대로 꽂아놨습니다. 이거 행자부가 들어가서 다 갈아쳤어요.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에서 최소한 선거에 대한 공정관리는 허준영 씨가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 행자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진박 프레임은 안 되는 거거든요. 진박 그 신후보들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대의원 명부라는 것은 이게 459명인가 그런데 여기는 유령 명부는 없어요. 이거는 그걸 철저하게 자총이 관리했기 때문에 유령 명부 껴들어간 것도 없고 여론조사 조작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새누리당이 정치 신인 진박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선거했는데 고작 200대 한 160밖에 표차가 안 났다. 사실은 저는 이번 선거에 먼저 김총재 선거는 제가 다 또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크게 돕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총 선거는 워낙 특수하고 제가 자총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바깥에서 체크할 때는 최소한 300대 100 정도는 이긴다고 해서 오히려 더 돕겠다는 사람을 제가 좀 말리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현장 투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용궁 갔다 오셨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람도 지금 이 조건에서 200대 160인데 자 대구나 경북만 보자 이겁니다. 거기에 지금 진박이란 이미 진박 마케팅이 끝난 게 다 진박이라 그래요. 누가 나는 진박 아니라고 떠들고 다닙니까? 누가 나가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안 돕겠다 그럽니까? 그동안 현역으로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던 친구도 전부 진박이었어. 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그러고요. 이번 자총선거 때는요. 김특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일의 아이콘이라고 만들겠다 해놨는데 허준영 총재는 박 대통령이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분은 좀 사기치는 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적 사기는 이분 자체는.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원래는 박 대통령 배신했던 후보들이 다 진박이라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생명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유권자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김경재 특보는 어쨌든 전체적인 인지도에서 허준영 씨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금 진박 후보들은 인지도에서 이미 안 되죠. 인지도에서. 현역 의원들한테도 안 되지만은 지역 토호들한테도 안 되고 미디어에서도 밀리죠. 이기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새누리당 일단 여론조사는 빼고요. 새누리당 당원들이나 자유총연맹 대의원들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저는 그래서 야 이 정도인데 왜 이 대의원분들이 허준영 총재를 찍었을까? 뭐 저는 어차피 자총에서 일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좀 마음대로 얘기하면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현역일 때 다니면서 작업을 다 해놨기 그래도 때문에 술 한 번 더 밥 하고 먹고 뭐. 사업 얘기 좀 더 하고 그래 허준영 현 총재가 들어오는 게 더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대의원들이. 김경재 총재가 지금 처음 들어왔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대구나 경북 했을 때 현역들이 얼마나 당원들과 많이 접촉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당원 접촉할 것도 없어요. 한 50명만 꽉 잡고 있으면요. 그 50명이 뜁니다. 이거를 지금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총 선거로 볼 때는 제가 예측할 때는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후보, 그러니까 최경환 총리가 부총리가 찍어놓은 진박입니다. 저도 진박이 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를.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못 이기겠다. 네, 상향식으로 가면 한 명도 못 이기겠다. 한 명도 못 그래서 이기겠다. 이한구 지금 공관 위원장이 이제 뭐 우선 추천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러는데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15분씩 면담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러는데 저렇게 이제 해서 군데 쏟아내면 전략 공천이라 해서 그럼 저게 후유증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는 야당하고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야당은 원래 늘 날리면서 선거를 쳤거든요, 현역들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 날리는 좀 기준이 이상해서 그렇죠. 네. 날라가는 건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라간 사람들도 또 절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컷오프 없다, 100% 사양식이다, 뭐 성을 중앙관계 건다, 내 없다, 정치 생명을 건다면 다 했지. 하도 떠들어놔서 또 다 합의해서 통과시켜나고 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그거 믿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으로 등록한 후보가 문재인당보다 2.5배가 많아요.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그럼 그거 믿고 나와서 그냥 나옵니까? 돈 다 쓰죠. 자, 지역구 선거 나갈 때요, 뭐 선거 자금 한도가 2억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공식 선거 들어갔을 때 2억이지. 이미 지금 작년부터 뛰었죠. 작년에 뭡니까? 아니, 그렇죠. 재작년 1년 이상 뛸 때요. 그 돈 누가 씁니까? 그거 뭐 불법 자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한 몇 억씩 썼을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거 갑자기 날린다? 아, 이거는 못 받아들이죠. 지금 나와 있는 참고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등록한 후보가 한 830명 가량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령 당원을 갖다가 가지고 조작을 한 사람, 한 그런 보좌관 월급 떼먹은 사람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날린 자리에 현역들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넣는 식으로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친박이나 뭐 진박이나 좌관 뭐를 깔끔하게 제대로 정리해서 해내는 걸 못 봤는데 서로 간에 정치 생명이 걸린 이런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지금 같아요. 그 문재인 당은요 작년 10월에 조은이라는 현역 평가위원장을 임명해서 이번에 날린 게 갑자기 날린 게 아니라 그때부터 평가자고 한 겁니다. 뭐 그게. 공직 평가 심사위원 물론 지금 그 기준을 공개한 데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만들었는데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들어오자마자 이 작업을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설득할 수 있는 기준 가지고 날릴 수 있는 거를 DB를 확보를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해왔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갑자기 돌아가지고 너 나가 이게 되겠냐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저는 날려야 된다는 입장인데도 저는 원칙적으로 날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날리지 않겠다고 계속 당해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믿고 나와서 돈 몇억 쓴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뭐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저도 현역을 날리고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수도 없이 해갖고 지금 뭐 유령당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새누리당 유령당원 문제를 지적한 사람인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뭔 일을 하는 순서가 뭐 최경아이가 진박 마케팅하고 다니기도 전에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우선 추천해서 내가 알아서 날리겠다고 말하기 전에 왜 날려야 되고 어떻게 날릴 건가를 답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일주일째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김종인 씨를 빨리 가가 그 유령당원 터진 날 아니에요. 23일 아침에 빨리 가가 후딱 합의를 해버렸어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옛날에는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뒤로 미루다가 무조건 100% 상향식이니까 가급적이면 현역이 유리하게 뒤로 미루는 게 좋다 이러다가 이제는 이한구 씨가 그렇게 놓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빨리 하려고 그러고 친박들이 오히려 뒤로 미라가 시간이 없을 때 경선할 시간 없다 해가지고 후딱후딱 해치우겠다. 해치우려 했는데 이게 이제 뒤바뀌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당원과 국민 여론사 비율도 뒤바뀌었고 선거 시간도 뒤바뀌었고 그러니까 친박 친이하는 사람들이 왕창 다 섞여가지고 다 엇갈려서 지금 난 어디가 친이고 친박이고 김무성인지도 모르겠고 현장 들어갔을 때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역만 날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 얘기는 컷오프를 다 시켜버리겠다. 자질이 없는 사람. 그럼 이게 현역만 일단 먼저 날린다 그러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 다 좋아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 날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현재 제 상상력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당간에 또는 소문이 수도권에 면접을 해보니까 보석 같은 사람이 있더라 하는데 그 중에 3명이 언급이 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틈날 때마다 박근혜 정권을 야지 놓던 저 어린 사람, 또 2명은 TV에 나와가지고 평론하다가 지난번에 술 먹다가 김무성 대표 찾아갔다라는 사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 지금 뭐 붕 떠가 있는지 좀 정신이 혼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 정신을 잘 붙들어 매가지고 지금 상황이 뭐가 이래 우선순위인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저걸 날리다가 전부 정치 목숨이 걸려 있고요. 돈이 걸려 있고 다 걸려 있는데 저게 니 솎아내고 니 솎아낸다고 콩나물 솎아내듯이 솎아내면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솎아내도 제대로 솎아낸다 해도 이게 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후보가 나와서 지금 엉망진창 유령 당부부터 여론조사 조작은 또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해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문제만 제기해놓고. 잘 솎아내고 가도 이게 대란이 벌어질 판인데 이미 솎아내는 과정에서 난이 시작되고 이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정리를 못할 것 같다. 제가 볼 때 못할 것 같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엄밀하면 또 친박도 아니에요. 이분 사실 친박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창조경제 이런 데 대해서 제일 굉장히 비판하고 이제 자기 원칙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는 데 있어서 이 19대 국회의원들의 이 수준에 좀 실망해서 그만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준 날리겠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세력 싸움인데 공관위원들 자체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제대로 장악했는지 좀 파악이 안 돼요. 우리 보수 쪽에서도 좀 3분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보수 운동가라서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칼같이 쳐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한구 위원장이 누구를 파트너 해가지고 공관위에서
세게 밀고 갈 건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난 지금 거의 원맨쇼로 하고 있는 제가 것처럼 보이는데. 새누리당이요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 저는 공천 신청도 안 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 사람인데 이 당의 유령당원 유령번호 문제 그래서 안심번호 이 모바일에 의한 상향식 경선이 원래 이 원칙대로 안 되고 거의 사기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안 그러면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예비 후보들한테 책임당원 명부를 다 줘라. 그러면 얼마나 사기인지가 입증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그리 했는데 제가 그렇게 떠들 동안요. 그 830명 되는 예비 후보들 저거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단 한 명도 별로 크게 문제 제기 안 했어요. 한 두 군데서 조금 시끄럽다 말았고 그러다가 명단 받고 난 뒤에 와글 떠들었는데 그래가 또 명단을 새로 또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또 조용히 굴러가요. 저게 당입니까? 근데 저거는 뭐 계속 시도 때도 터져 나올 겁니다. 이제 자기가 유리할 땐 제기 안 하다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제기할 거기 때문에 이제 선거 들어가면 또 와장창 또 튀어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친박 친노가 그러니까 친박 비박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말이면 당원 뭐 5대5냐 국민 그 다음에 7대3이냐 하다가 100대 빵 바뀌고 그 다음에 빨리 하자 늦게 하자도 서로 입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게 제대로 경선이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전략 공천을 해서 후유증이 없이 선거를 치를 거냐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있어요. 이 지난 총선 때 굉장히 많이 전력 공천을 했고 컷오프 굉장히 잔인하게 했거든요. 네, 많이 사실 했죠. 지난 총선 때 최전방에서 나온 사람들 다 날렸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조전혁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정교자하고 싸우다가 1순위로 날아가 버렸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지난 총선 때는 잘못된 물갈이지만은 물갈이를 하고 조용히 선거를 치렀죠. 그러니까 당내 분란 크게 없이. 그래서 어쨌든 선거는 예상 밖으로 이겼죠. 지난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야당이 엄청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야당 상황 보면은 지난 총선 때 정도 하던 대로만 했었으면은 충분히 180석 갈 수 있는 상황을 김무성 대표가 판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따라오다가 한 번에 역전하겠다 그러는지 갑자기 칼을 뽑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요. 내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0석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역에서 대란이 벌어져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당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의 분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 공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명분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토론을 안 해요. 유령 당원이 나오고 유령 번호가 나오고 또 안심 번호를 기술적으로 통신사에 보내서 이걸 갖다 변환시켜가 다시 받아서 어쩌려면 그것도 한 3, 4일인가 걸린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대표부터 기자들이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면 할 말 없어요. 이래버리지. 이한구 위원장은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 새누리당의 공천룰 특별기구가 열릴 때 거기서 뭔가 의미심장한 합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합의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또 최경환 씨가 뜬금없이 또 친박 마케팅하고 다니더만은 또 쑥 사라졌어요. 그러더만 또 이한구 위원장이 등장해서 또 큰 소리 막 쳐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저 당이 하는 실력을요. 더군다나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지금 좀 친박이랑 친김무성계가 입장이 다릅니다. 오늘까지 볼 때는 친박은 갈 때까지 가자. 그런데 또 김무성 대표는 또 자꾸 야합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또 핵폭탄이 또 하나. 아니 지금 이 친노 중심으로는 처음에는 이걸 끌고 가면 친노의 권조를 보여주면서 김종인이도 견제할 수 있고 운동권들이 뜨는 계기다. 운동권들이 오래 하니까 오줌을 잘 참을 것 같아요. 왜? 옛날 데모할 때 보면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 가려면 멀어서 안 가고 그때부터 참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필리버스터가 하루 이틀 반짝하고 하루 이틀 SNS를 달구고 검색어 1, 2지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흥미를 상실할 거거든. 첫날에 한 사람만 조금 더 걸려. 첫날에 한 사람만.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가기 시작하면은 힘만 빠지는 거거든요. 선거운동할 시간도 뺏기고.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만둔다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빌미로 해갖고 김무성 대표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풀어주려고 그러죠, 김무성 대표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풀어줘야 되고 친박은 필리버스터로 묶어놔야 그 당이 어쨌든 회의가 잘 안 열릴 거 아닙니까? 저 필리버스터 대응한다고. 참 복잡합니다. 글쎄요, 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뉴스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상황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떤 사단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봐도 다음 주에는 뭔가 터질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한국 김무성 대 저도 하도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 수가 나올지 뻔히 좀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좋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대형 사단이 날 건데 어떤 사단이 날지는 뭐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뭐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